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 하면 각 시도마다 지금 뻗어 있거든요. 뻗어 있죠. 한 60몇 개가 있어요. 골고루.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20개를 선정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모델이. 기존에 있는 스포츠 클럽을 제외한 신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K스포츠 재단이 20개 플러스 60개를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걸 다 하겠다. 예. 문체부 K재단이 문체부가 있고 대한체육회가 있고 K스포츠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권 개입이 아니잖아요. 컨트롤 타워 역할. 20개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은 누가 하느냐? K스포츠. 아니요. 아니. WK. WK. 거기 청와대 문서에 WK라고 나와 있어요. WK였어 지금. 말은 K스포츠로 나왔죠. 뭐 돈 되는 곳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그게 돈으로 대략 얼마나 돼요? WK. 근데 더 웃긴 거는요. 3억이 지원되는데 1억이 컨설팅 비용이에요. 3분의 1이 이권으로 컨설팅으로 뺏어간다. 그러면 20개면 2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2017년도에 뭐 30개 되면 30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청와대에서 앉아서 그냥 돈 받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김종하고 말이 안 됐으면 그런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봐라 해서 김상률 교문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문체부가 만든 문서가 이 문서고요. 그것이 내려가서 최순실이 그걸 입수를 해요. 입수를 해가지고 최순실이가 우리 노성일 부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문건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 요거 만드셨죠? 그때는 최순실하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만들 수 그렇지. 그러니까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 스포츠 재단이 전국에 있는 이 스포츠 클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고 WK가 말 그대로 컨설팅 해서 30%씩 먹어가고 1억씩 받고 33%씩 먹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컨설팅 비용 참 큽니다 진짜. 그리고 독일 건인데요. 또 있어요? 최순실이 독일에다가 스포츠 타운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순실이 독일에다 그걸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K스포츠 재단은 돈 없고 운동하고 싶은 유망주들을 키우는 재단이에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영재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 국내에서 영재 훈련을 시킨 선수들을 또 해외로 보내요. 해외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럽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배드민턴과 펜싱을 예를 들자면 유럽 대회가 많아요. 그러면 유럽에 가서 독일에 만약에 거주했고 유럽의 중심에 독일에 거주했으면서 어떤 나라든지 시합 갔다 와서 또 훈련하고 시합 갔다 와서 훈련하고 그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서도 그런 모델이 나와요. 별도로 또 만듭니까?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서도 여기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었잖아요. 그 최순실이 8억짜리. 그건 뭐예요? 그거는 K 스포츠 클럽이라고 연간 8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거점. 그러면 위로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렇죠. 종합형 말고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거점.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델은 좋아요. 왜 선수들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독일로 또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유학 간 친구들이 뭐가 또 거기에 또 매니지먼트 해줄 또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그러면 또 비대기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든 거죠. 이걸 도대체 이렇게 다 했을 때 얼마를 빼먹을지도 모르겠네요. 계산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그죠? 이때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커다란 센터로 해가지고 이권 개입액이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 거기 말해서 이제 유령 회사, 또 뭐 페이퍼 컴퍼니가 쫙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이권 개입 행위를 시작했고 준비하다가 걸린 거죠. 터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저는 정말로 동계올림픽 쪽이 정말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나는 거죠. 가기 전에 평창까지 가서 평창이 이제 걸렸기 하이라이트. 때문에 동계 올림픽 하니까는요. 그 누슬리 최순실이 이제 페이퍼를 하나 갖고 와요. 언제예요? 2월 달인가 3월 달인데 지난해. 지난해 최순실이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김종이 벌써 나눠놨어요. 어디 시설은 누구하고 계약돼 있고 어디 시설은 사후 활용 방안이거든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다 나눠놨어요. 다. 멀리도 보고 하네 멀리도 보고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 그
두 장짜리 왜 줬냐면은 재단에서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 비집고 들어갈 때 있으면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다 벌써 다 차고 들어가 있어요. 네, 차고 들어간 거를 근데 빼내고 넣으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작업이 있었죠. 네, 네. 네. 이게 처음 제가 방송 때 얘기했듯이 이게 모든 이번 게이트의 핵심은 돈입니다. 결국은 네, 돈을 맞습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욕심, 탐욕. 네, 이게 결국은 네. 모든 범죄의 근원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네. 5분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네. 정리가 될까 싶은데요. 계속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더 한번 모시기로 오시죠. 하고. 예, 또 한 번 그래요. 또 나와서 노 부장님은 오늘 장시호 씨는 본 적 있어요?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어요.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아니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예. 장시호라는 인물을 이제 이번에 사건이 나오면서 예. 어떻게 알았냐면은 K스포츠 재단이 계약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는 더 스포츠 M이에요. 근데 국제 가이드라는 컨퍼런스 때문에 예. 일명 SPM이라는 더 스포츠 M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시호가 개입된 거고 실주인은 최순실이었던 거죠. 거기 한 9천만 원 정도가 흘러 들어가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노승일 부장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밝히지 못한 얘기인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자매가 있잖아요. 최순실, 최순득. 최순득. 득. 최순득의 자녀가 장시호. 장시호의 오빠가 장성호 어디가 있죠? 베트남에 가 있죠. 거기가 전혀 지금 이 규명이 안 돼 있죠. 미스테리로 그 남아. 어린이집을 예, 운영한다.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 예, 정유라. 정유라의 전 이름은 정유연. 정유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노승일 부장님이 보기에 이 장시호가 이번에 태블릿 PC를 하나 새로 제출했죠. 그렇죠. 제출했죠. 특검에. 예.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가 그거 강제로 내게 해가지고 뺏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또 이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한마디. 그게 저기 장시호가 쓰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제에서. 아니 이제 그거는 자기 거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특검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네.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그럼요. 그 명의자가 그렇게 돼 있고 잔금 장치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최순실의 입장에서 자기 거라고 부인할 수가 부인해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로 뺏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업수직 했겠다. 증거, 위법수입 증거, 예, 그걸 이제 독소 이게 독과이거. 들고 그거 나오는 하려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로 뺏었다. 예, 그렇습니다. 장시호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또 명언을 하나 남기셔가지고 또 예. 그러니까요. 그걸로 실시간 검색어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장시호는 선처받으려는 전략이죠. 그렇죠. 이미 선처받으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셨지? 예, 콩가루 집안 이모보다는 또 아들을 택했다. 이분들이 근데 네, 집안은 맞아요. 이렇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이상은 안 예,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이 지금 다 사실은 이번에 전 국민적 의혹을 다 규명해야 돼요.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건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우병우, 네네. 예, 우병우 우리 이제 백혜련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병우를 처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번 특검의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이 이제 판단인데 예, 예. 우병우 얘기를 들으셨죠? 예, 최순실한테 이제 국내 동향 보고를 하면서 예. 지금 현재 우병우 수석도 야당 쪽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 민주당 한참 전 사퇴하라고. 얘기네. 그렇죠. 작년 10월 얘기네. 예, 예, 10월 얘기죠. 최순실이 저 독일 있을 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우병우는 또 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병우는 왜 그래? 예, 예. 그럼 잘 아는 사이네? 예. 이게 모르면서 나올 수 있는 멘트는 네, 아니죠. 그래서 저보러 네. 그것 좀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내용은 국제전화고 하니까 나중에 좀 인터넷 좀 확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잘 좀 알아봐서 다시 전화달라고 그랬는데 아, 제가 그 모르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뭐 표할 필요도 없고 표현도 예예 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데 네. 병우는 왜 그래? 우병우는 왜 그래? 예예 병우는 왜 그래가 아니고 예, 우병우를 왜 그래? 예, 그랬군요. 그리고 저기 노승일 부장님 얘기 중에서 저는 그 얘기가 그때도 많이 귀에 들어오던데 고용태로부터 들었다는 그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네. 김기동을 소개한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다 이런 얘기를 예. 고용태 씨한테 들었다고 예예. 예, 했었죠. 증언하셨었어요. 그 네. 얘기는 제가 이제 영태를 데리러 이제 인천공항을 가요. 영태도 이제 제가 해외 보낼 때 제가 보내고 영태도 이제 제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조사 받으면 돼 이제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그때 데리러서 들을 때 하던 예. 얘기군요. 예. 인천공항에서 딱 태우자마자 영택 하는 말이 차은택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너 김기동인을 아냐?
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나 의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의리. 이분이 왜 이랬더니 차은택이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명함 받은 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둘이 명함을 주고 받았댄다. 차은택하고 네, 차은택하고 김기동하고. 김기동하고 이제 그게 청문회에서 네, 그것까지는 전한 뒤로 김기동 단장이 해명을 했죠. 만나서 네. 밥을 먹는 건 맞다. 맞다. 네. 걔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있다. 이 사건이 저는 이 진술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김기동 단장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이잖아요.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대우조선해양 어마어마한 수사팀이고 얘기예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우병우 수석하고가 굉장히 싸움이 붙었던 시점에 이 수사가 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논설 주필.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해서 갑자기 송희영 주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또 뭐냐면 김진태 의원이. 그렇지. 이게 그래서 딱 김진태 국회에 의원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가질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그걸 제시를 하면서 어디서 받았겠냐고. 계속 못 밝혔죠. 못 밝혔지. 알겠죠. 네. 밝히지 않았죠. 네. 이 정도에. 네. 그것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사실 밝혀야 되는데 우병우 수석 사건 조사하면 이 안 부분도 나올 좀 수가 좀 없죠. 조사를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흔드는 네.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그 대우조선 해양의 수사와 그 당시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국정농단 뭐 이런 등등의 또 우병우의 개인 비리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호도되고 거기에 특별감찰관 뭐 이 이석수 문제까지 감찰관이 나오면서 뭐 이상하게 된 그런 국면이죠. 그게 아마 이 정권의 마지막 판흔들기였던 네. 것 같은데 결국 안 됐죠. 손혜원 누님이 보호해 줄 거예요. 예. 손혜원 누님은 또 예. 박범계 저희들- 의원님이 예, 보호하셔야지. 저희 법사위가 1차적 우리 책임이 법사위가 있죠. 일단 근데 저는 어차피 청문회 더 나와서 이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나가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는 내려놨어요. 목숨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목숨을 근데 누군가는 아유. 희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혹시 제가 잘못될까봐 자료도 여러 군데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승일 부장님은 안전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전부 다 신경 써서 지켜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이 가장 무서운. 네. 그래서 내가 국정조사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그거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최순실하고 박근혜도 보면 국민은 진짜 일개 개미만큼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서움을 국민들이 가장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스포츠 재단은 돈 없고 운동하고 싶은 유망주들을 키우는 재단이에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영재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그리고 이 국내에서 영재 훈련을 시킨 선수들을 또 해외로 보내요. 해외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럽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배드민턴과 펜싱을 예를 들자면 유럽 대회가 많아요. 그러면 유럽에 가서 독일에 만약에 거주했고 유럽의 중심에 독일에 거주했으면서 어떤 나라든지 시합 갔다 와서 또 훈련하고 시합 갔다 와서 거점으로 훈련하고 삼겠다. 예. 그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서도 그런 모델이 나와요. 별도로 또 만듭니까? 예,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서도 여기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었잖아요. 그 최순실이 8억짜리. 그 뭐예요? 그거는 K 스포츠 클럽이라고 연간 8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거점. 거점, 예. 거점. 예. 네. 그러면서- 위로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옥상 그렇죠. 비슷하게. 예. 종합형 말고 한 단계 더 그러니까요. 레벨업된. 네. 거점.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델은 좋아요. 왜 선수들 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독일로 또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유학 간 친구들이 또 뭐가 거길 필요하겠어요? 또 매니지먼트 해줄 그렇죠. 또 예.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그러면 또 비대기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네. 구조로 이제 네. 만든 거죠. 이걸 도대체 이렇게 다 했을 때 얼마를 빼먹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계산도 안 나오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이걸 그렇죠. 그죠? 예. 이때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커다란 이 센터로 해가지고 이권 개입회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유령 회사 네. 또 뭐 페이퍼 컴퍼니가 쫙 만들어지면서 네. 본격적인 이권 개입 행위를
시작했고 준비하다가 가 걸린 거죠. 터진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저는 정말로 동계올림픽 쪽이 정말 컸을 거라고 봅니다. 아장나는 거죠. 네, 아장. 가기 전에 평창까지 지금, 가서 네, 평창이 이제 걸렸기 하이라이트. 때문에 예. 네. 동계 올림픽 하니까는요. 그 누슬리 최순실이 이제 누슬 뭐 나오지 페이퍼를 하나 않습니까? 갖고 와요. 네. 언제예요? 2월 달인가 3월 달인데 지난해. 예, 지난해 최순실이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김종이 벌써 나눠놨어요. 어디 시설은 누구하고 계약돼 있고 어디 시설은 그 사후에 사후 활용 방안이거든요. 아, 평창 올림픽 예, 이후에 예. 다 나눠놨어요. 구조를 그냥 청와대에서 앉아서 그냥 돈 받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김종하고 말이 안 됐으면 그런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뭐 이런 만들어봐라. 취지로 네. 만들어봐라 해서 김상률 교문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문체부가 만든 문서가 이 문서고요. 그것이 내려가서 최순실이 그걸 입수를 해요. 입수를 해가지고 최순실이가 우리 노승일 부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문건이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 예, 요거 맞습니다. 만드셨죠? 예. 예, 그때는 최순실하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만들 수 그렇지, 없었죠. 그러니까 지시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 스포츠 재단이 전국에 있는 이 스포츠 클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네네. WK가 말 그대로 컨설팅을 컨설팅 해서 하고 30%씩 먹어가고 예, 1억씩 받고 33%씩 먹어가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컨설팅 3억씩? 비용 참 큽니다, 진짜. 네. 그리고 독일 건인데요. 예. 그 또 있어요? 최순실이 독일에다가 스포츠 타운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최순실이 독일에다 그걸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케이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 하면 각 시도마다 지금 뻗어 있거든요. 뻗어 있죠. 한 예. 60몇 개가 있어요. 골고루.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20개를 선정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모델이. 예. 기존에 있는 스포츠 클럽을 제외한 신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K스포츠 재단이 20개 플러스 60개를 통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걸 거예요. 다 하겠다. 예. 아, 문체부 K 재단이 예. 문체부가 있고 대한체육회가 있고 K스포츠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권 개입이 아니잖아요. 예. 컨트롤 타워 역할. 20개에 대해서 20개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은 누가 하느냐? K 스포츠 아니요. 아니 WK가 WK. WK. 예. 거기 청와대 문서에 WK라고 나와 있어요. WK였어 지금 말은 K 스포츠로 나와 있어. WK. 뭐 돈 되는 곳은 다 들어가는 네, 거죠. 전문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게 회사 돈으로 대략 얼마나 될까요? WK.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예. 3억이 지원되는데 1억이 컨설팅 비용이에요. 3분의 1이 3분의 1을 이권으로 예. 컨설팅으로 예. 뺏어간다. 그러면 20개면 2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2017년도에 뭐 30개 되면 30억이 들어오는 그런 멀리도 보고 하네. 예, 멀리도 예. 보고.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최순실이 그 부장짜리 왜 줬냐면은 재단에서 어디 한번 들어가 보려. 비집고 들어갈 때 있으면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다 벌써 다 차고 들어가 있어요. 네, 차고 들어간 거를 근데 빼내고 넣으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 작업이 있었죠. 네. 네. 이게 처음 제가 방송 때 얘기했듯이 이게 모든 이번 게이트의 핵심은 돈입니다, 결국은. 네, 돈을 맞습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욕심, 탐욕. 네, 이게 결국은 모든 범죄의 근원인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5분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뭐 네. 정리가 될까 싶은데요. 계속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더 한번 모시기로 모시죠. 하고. 예. 또 한 근데 번 또 오늘 나와서 노 부장님은 오늘- 장시호 씨는 본 적 있어요?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어요.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아니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예. 장시호라는 인물을 이제 이번에 사건이 나오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K스포츠 재단이 계약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는 더 스포츠 M이에요. 근데 국제 가이드라는 컨퍼런스 때문에 일명 SPM이라는 더 스포츠 M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시호가 개입된 거고 실주인은